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추리 형 천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번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기사를 보다가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더라고요. 대만 하면은 TSMC죠. TSMC. 요즘 TSMC가 워낙 잘 나갑니다. 잘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중국이 만약에 대만 침공을 했다. 침공을 하면은 결국 대만은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할지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근데 마침 보니까 대만은 TSMC를 이제 자폭을 해버린 거예요. 자폭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중국의 전쟁의 명분과 실리를 없애는 그런 강공책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 같고, 반도체에 해외 의존하는 중국의 약점을 노려서 결국은 이제 TSMC를 이제 폭파시켜버리겠다. 자폭하겠다. 그게 대만의 전략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진은 뭐냐 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여성분이죠. 이 유명한 여성분입니다. 그 차이잉원, 그 대만 총통이라는데, 그 동남부의 그 타이둥의 군사 기지를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기념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 둥지를 부숴라. 둥지 부숴라. 왜 둥지를 부수냐? 이게 보니까 미국의 육군대학 개간지인가 봐요. 파라미터가 지난해 말 부서진 둥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라는 그 제목의 논문에서 제시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둥지가 뭐냐? 그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죠. 그 업체, 그 대만 TSMC를 지칭하는 거예요. 대만 TSMC. 만약에 그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 그 TSMC를 초토화하겠다는 그런 위협을 중국이 믿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섣불리 대만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논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대만 해협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기는 한데, 그 해법치고는 상당히 과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 저자인 미국의 그 항공대학 그 피터 해리스 콜로라도 주립대 교수가 이런 근거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대만의 반도체가 없으면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고 그 결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없고, 또 대만을 점령하려는 그 중국 공산당의 전쟁 명분이 퇴색해진다. 그럴 겁니다. 앞서서 그 시진핑 주석이 올해 신년사에서 그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양안 동포 공동의 염원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만 문제를 규정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대만과 통일을 이뤘는데도 챙겨야 할 전리품이 없다면은 그 시 주석의 통치 정당성은 급격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TSMC는 결국은 그래요. 지난해 중국 텐센트를 제쳐가지고 아시아 기업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아주 저력 있는 기업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 논문이 그 대만 당국이 TSMC 공장을 파괴할 자동 메커니즘을 갖춰가지고 중국의 침공이 확인되면은 먼저 초토화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에서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고요, 미국 등 그 서구가 대중 제재로 금수 조치를 내리면은 중국 경제는 붕괴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대만이 중국에 수출한 반도체가 271조 원 정도 됩니다. 271조 정도로 해서 중국이 대만에 수출한 반도체의 그 84조보다도 3배가 넘는 그런 반도체를 중국은 현재 대만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하여튼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또 보니까 이 사진을 딱 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여성 총통이죠. 차이잉원 가운데 이게 뭐냐, 트위터에 올린 사진이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왼쪽이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에요. 이분이 키스 크라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짱중모 대만 TSMC 창업자죠. 이분이 대만 TSMC 창업자다.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캡처를 해놨네요. 중국은 2025년까지 그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반도체 시장 조사 업체 IC 인사이트에 보니까 20년에 중국 국내 업체가 생산한 반도체는 전체 소비량의 5.9% 정도밖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삼성 등 그 중국 진출 외국 기업들 모두 합해도
15.9%에 이제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중국에서 지난 3년간 그런 새로 시작한 최소 6개의 대규모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그 프로젝트에 투입된 금액이 최소한 23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이야, 보니까.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단 한 개의 반도체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받고 있고, 반면에 그 TSMC를 앞세운 그 대만은 승승장구죠. 그 TSMC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인 5나노미터 반도체 칩에 이어서 올 하반기에는 한 차세대 3나노 칩을 이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반도체 칩이 크기가 작을수록 성능이 높죠. 그리고 전력 소비도 작고, 그 3나노 칩은 5나노 칩보다 속도가 한 70% 정도 빠릅니다. 70% 정도 빠르다. 그 지난해 10월에서도 그래요. IC인사이트에서도 중국 공산당이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만과의 통일을 꾀하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이는 사진이 그 중국의 그 J16이죠. J16. J16 전투기네요, 보니까. 하여튼 그 대만의 그 국민기업 그 TSMC를 일종의 전쟁터 볼모로 그 내세우는 그 극약 처방이 거론될 정도로 이제 대만 해협의 긴장은 갈수록 이제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무력 시위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벌써 20일까지 사흘을 제외하고 중국 군용기 한 69대가 매일 대만의 그 방공식별구역 그 아디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아디즈를 넘어서는 거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3일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39대의 군용기를 투입해서 대만 아디즈를 무력화했다. 현재 그 침몰하지 않는 그 항공모함이라던 그 대만의 그 전략적 중요성을 비웃기라도 하듯 중국은 연일 대만을 압박해 오고 있고요. 지난해 그 중국 군용기는 그 대만 아디즈에서 961차례 진입을 했어요. 2020년대는 380회였는데 비교하면 2.5배나 많았다. 그 시 주석이 이제 지난해 11월에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 화상 정상회담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 경고를 하고 그 대만에 대한 종주권을 갖고 있다는 그 의미는 다름없는데 이달 초 황구시보에서도 올해 대만 아디지에서 작전을 수행할 중국 군용기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뭐 그렇게 단언을 할 정도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 그 대만의 그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에 중국이 2025년까지 그 대만에 대한 그 전면적인 침략을 강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려를 해요. 같은 날 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 외교 전문 매체 그 기고에서 대만 붕괴는 그 민주동맹 체제의 재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각성을 촉구했고 3월 달에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그 필립 데이비슨 제독은 의회에 출석해가지고 중국이 6년 안에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전쟁 양상도 제시되는데 그 로이터에서 11월에 미국, 일본, 호주, 뭐 대만 전문가 그 견해를 종합을 해가지고 그 중국의 대만 전쟁 6단계 시나리오를 공개를 해요. 그 중국의 남부의 그 푸젠성과 9km 떨어진 그 마쭈섬을 점령하고 그 푸젠성 샤먼과 6km 거리 군사 요새 진먼섬도 장악을 하고 그 대만의 주변의 항공기 선박 출입을 봉쇄하면서 그 대만 전면 봉쇄와 그 주일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해가지고 중국 공군과 그 미사일 부대의 그 대만 공격이 이제 진행되겠죠. 그 중국의 전면 공격과 대만 상륙 그리고 괌 미군 기지 타격 순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미국, 일본, 호주가 대만을 도우려 참전하면서 동아시아 전쟁터로 변하지 않겠나?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사진을 보면은 웃기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그 중국은 빨간색이에요. 중국은 빨간색이고 이 파란색은 미국의 전력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보면 양적으로도 지금 중국이 훨씬 압도적이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앞서서 그 미군 육군 대학 논문에 보면은 그 중국이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하기 위한 그 목표 시한은 14시간이라고 하네요. 14시간. 반면에 그 미국과 일본이 응징하는 데는 한 24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 그 단기간에 전세가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고착화될 경우에 대만과 연합군은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다.
그 중국의 군사행동을 부추길 만한 요인이고, 하지만 그 중국의 바람과 달리 실제 대만을 침공한다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봅니다. 그 중국과 미국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어느 정도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고, 중국이 대만을 향한 그 군사 공격에 마침표를 찍지 못해서 경제 봉쇄의 강도를 높이면서 미국과 동맹은 중국의 전략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지역의 대결 전선을 형성하는 이제 구도겠죠. 그래서 이제 대만 전쟁은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항목과는 다른 식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공격하는 중국이나 방어하는 대만, 그리고 미국 모두 상당한 인명피해가 불가피하겠죠. 여기서 보면은 그 2020년 중국의 위협이라는 책을 쓴 그 이스탄 박사가 그래요.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면은 한 1만 척의 상륙함, 그리고 45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야 할 거라고 하는데, 그 대만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한 총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서 3차 대전으로도 이제 비화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차이 그 대만 총통이 지난해 10월에 건국 기념일, 예전에 쌍십절이라는데, 그런 기념대에서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 그 결의를 보였고,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 베이징 당국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조국 통일을 내세운 그 시 주석의 발언을 정면으로 맞받아친 측면인데, 그 하여튼 둥지 부수기 전략에 앞서서 대만은 중국을 겨냥해서 나를 바짝 세우고 있어요. 지금 그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겠지만은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고슴도치 전략으로 인전 나서지 않겠냐. 그 중국의 그 군사력 물량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그런 중국 본토의 그런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까지 미국에서 들여올 F-16 전투기 도입 시기를 앞당긴다고 하고, 지금 자체 설계한 8척의 디젤 잠수함을 내년부터 차례로 또 진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그 세계의 최대 규모의 중국 산샤입니다. 산샤댐을 타격할 1200km짜리 그 대만판 토마호크 미사일 슝펑2E도 개량에 나섰다. 산샤댐, 발음도 힘드네. 산샤댐. 이거 엄청 크죠? 이댐 하나 박살내면 그냥 초토화 될 텐데. 하여튼 그쪽으로 그냥 토마호크 미사일을 쏘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만의 미들맨이 누구냐? 미들맨. 미국과 일본이겠죠. 그 양국은 지난해 말 그 미일 안보 협의에 열어가지고 대만 해역과 주변 지역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난세이 제도에서 무기와 활주로를 포함해가지고 군용 장비의 공동 그 이용을 늘리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일본의 그 니케이 신문에서도 그래요. 보니까 오키나와 서남단 난세이 제도는 중국이 태평양 진출을 위해서 반드시 돌파해야 하는 제1 열도선이겠죠. 1도선, 여기 일본, 대만, 필리핀과 맞닿아 있는데, 여기 하여튼 이 길목을 지켜서 중국을 약간 포위하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됩니다. 미야코 협정이네 쪽으로. 하여튼 일본은 이곳에 4번째 그 미사일 기지를 만들고 있다는데, 올해 그 가동할 이시가키 기지는 대만과 고작 200km야. 야, 이시가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시가키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바로 옆에 대만이더라고. 이 이시가키가 일본 섬이야. 또 조그만 섬인데 바로 옆에 대만이 있어. 하여튼 여기에 이제 미사일 기지를 만드는가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국 상하이는 800km, 광저우는 한 1000km 정도 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지에 배치한 그 미군의 중거리 미사일을 쏘면은 상하이는 5분, 광저우는 6분 만에 타격할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가중되는 중국의 침공 위협에 맞서가지고 그 대만이 둥지를 부수겠다. 둥지. 치킨 게임을 벌일지 아니면 동맹이 지원을 입어서 중국의 손과 발을 묶을지 상당히 볼 일인데, 하여튼 지켜볼 일이죠. 내가 볼 때는 진짜 대만과의 그 전쟁이 이게 참 애매하기도 합니다. 진짜 애매하기도 하지만 이게 좀 어떨 때는 할 만한데, 내가 볼 때는 시 주석이 한번 일을 또 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뭐 대만과의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분명 대만은 TSMC를 자폭을 해버렸다. 만약 자폭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TSMC 자폭되면은 그 시스템 반도체는 완전 작살나겠지. 이제 공급망이 완전 부서지는 거겠죠. 부서지고. 야, 그러면 반도체 가격은 장난이 뛸 텐데. 뭐, 즉시 이제 타격은 오겠지. 삼성이나 다른 뭐, 기타 시스템 반도체 그런 업체들은 순간적인 그런 타격을 입을 거예요. 같이 공급망이 박살내니까.
장기로 봤을 때는 삼성도 득을 볼지 안 볼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좀 보긴 보겠죠. 하나 날아가 버리면은. 근데 그 정도까지 중국이 감수하고 대만을 공격을 할지, 대만이 과연 진짜 둥지를 부시면서까지 그렇게 지켜낼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좀 안 좋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대만이라는 그 나라도 참 대단하고 여기 또 TSMC라는 기업도 참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전 세계에서 이 조그만 섬에서 섬에서 진짜 말 그대로 거의 아시아권 시총 1위 기업이 나왔다는 자체가 참 신기할 따름이네요. 하여튼 향후 한번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번 들리는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뭐 군사적인 이야기도 있고 여기 뭐 TSMC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해서 한번 섞어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제가 또 군에 대한 관련된 그런 지식이나 정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